영수회담이 이제 되나? 이랬는데 좀 삐걱이는 분위기예요, 지금은. 그야말로 지금 각 그 주체들이 내놓는 얘기를 보면 동상이몽이더라고요. 두 분은 대통령과 이재명 지금은 당대표 후보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 확정이 되면 이 영수회담을 또 한 번 할 수 있을까요? OX로 딱 얘기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저는 뭐 X 쪽에 가깝습니다. 아, X. 네. 해야 된다는 당위는 당연히 온데 현실적인 전망을 말해보라 이러면 X에 가깝습니다. 이유는요?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총선 이후에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종의 이제 여론 진정시키기 위한 카드로 하는 척 했을 뿐이고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. 그 뒤에. 때문에 국정의 상대방으로 파트너로 야당을 인정하고 그 야당의 대표가 사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어쨌든 그 실체를 인정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런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. 뭐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데 영수회담이 되겠습니까? 안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반환점을 볼 때 지금 뭐 정부에서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그러고 법으로 풀어야 될 사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강대강 국면이 되면 뭔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나요? 저는 그래서 좀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예요. 결국 이 대치 상황을 풀어줄 가장 큰 책임은 전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거든요.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가 상당 부분 이런 대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결자 해지해야 되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데 물론 뭐 대치할 건 대치하더라도 진도를 나갈 건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여전히 야당 대표가 뭐 재판 중이다. 뭐 이런 이유로 지금 꺼려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국회에다가 미루는 거예요. 여당한테 미루고. 근데 여당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아니 결정권자가 딴 데 있는데 여당 대표를 만나면 뭐하고 원내대표를 만나면 뭐합니까?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.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반환점 돌았고 이제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에서 뭐라도 성과를 내려면 실체로 인정하고 야당과 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런 뭐 타협과 조정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나 정치를 뭘로 생각하신지 몰라도 그런 타협 거래 조정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정 의원님은 어떠세요? 네, 저도 물론 안 만날 것 같은데 X입니까? 전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측에서 어떻게 최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최해병 특검을 발의를 철회하면 모를까 안 만나겠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만나더라도 한동훈 대표와 3자는 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전제가 있잖아요. 그런 거 봐서는 1대1로 만나주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체급을 올려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조금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총선 끝나고 나서 뭐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조금 놀랄 만한 내용도 좀 들어있지 않아요? 근데 과연 정말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때도 만났느냐라고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둘이 만나도 괜찮으니까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프로치를 잘한다고 봐요. 왜냐하면은 내가 대표인데 나를 만나야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좀 더 자라 보이는데 오히려 지금 민생이 중요하고 실용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우선 만나라. 나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원내대표와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.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점수를 얻었을걸요. 그런 실용주의적인 자세가 사실은 여권이나 권력에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죠.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를 한동훈 대표가 보인 면도 있고 또 조금 더 정치적 해석을 하자면 거기 끼기 싫다.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히기 싫다. 쓰리샷은 싫다. 본인은 신상이잖아요. 그 브랜뉴인데 거기 구성품들하고 같이 고인물들이랑 같이 찍혀봤자 내가 실익이 없다. 네, 그래서 둘이 해결하실 거. 나는 뭐 따로 하면 된다. 그 이재명 대표 따로 만나면 되고. 근데 이런 심리도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약간 이제 그 옛날에 사랑의 짝대기가 막 어긋나잖아요. 결국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가리켜서 만나야 된다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둘이 만나라 이러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그 두 분이 만나세요. 저는 굳이 안 껴도 됩니다. 그래서 셈법들이 다르고
이게 이제 약간 이 계산들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는 세 사람이 한꺼번에도 만나고 각자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.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새로 또 신임 대표가 되면 그 관례상으로 각 당 방문하잖아요. 네. 그럼 한동훈 대표를 만나게 돼 있어요. 의례적인 얘기만 하고 끝날 겁니까? 국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. 그런 차원의 여야 대표회담도 있고 또 대통령이 여야 대표하고 함께 만나는 자리도 있고 필요하면 그런 자리에 따로 이재명 대표를 뭐 미리 한 5분 만나든가 나중에 남겨서 만나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어쨌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다 만나시라 두루두루. 그래야 뭐 지금 이 막힌 상황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는 만날까요? 만나죠. 그건 만날 수밖에 네. 없죠. 예. 안 만나고는 뭐 신임 대표 되는데 서로 상견례는 해야 되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상견례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 협치를 위해서 좀 이런 자세를 보여줄까? 저는 만날 거라고 봅니다. 이재명 대표가 조금 소극적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되잖아요. 만나자고. 그런 태도를 보일 거예요. 그래서 뭐 지금 뭐 계속 금투세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 대표끼리 얘기하자. 더더군다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본인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측면도 있어요. 그러니까는 한동훈 대표 역시도 본인이 지금 대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에 어떤 목표 의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뭔가 그 민생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정치 현안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.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계속 만나자 그럴 테니까. 지금 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이슈가 정봉주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. 이재명 후보가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좀 버거웠을 것이다. 한때 정봉주는 미권스,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라고 민주당에서 제일 큰 팬덤을 거느렸던 친구고 이재명 후보보다 나이로도 좀 위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?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 국회 말기에 그 본회의장을 거의 날아다니는 정봉주.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날라요. 그런 정봉주에 대한 그 이미지가 특히 민주당 내 골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자기 자신을 사리지 않고 뛰어드는 거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원외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등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작위적으로 지금 1등을 바꿨다라는 그런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찌 되었든 원외 인사로서 최고위원회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? 들어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.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큰 그림만큼 중요한 게 개인의 사감이라든지 관계 역학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정봉주에 더해서 또 이현주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어떤 의미로요? 왜냐하면은 이런 이재명 대표의 처음에 그 5명하고 사진 찍었을 때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은 자신의 어떤 그 마음속에 유쾌와 불쾌를 그렇게 숨기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리고 얼마든지 그 자신의 어떤 심적 상태에 따라서 노선도 달리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? 그런데 요번에 떨어져도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또 진입을 해도 그 진입해가지고 최고위원으로서도 자기 목소리를 상당히 크게 낼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몽땅 친명이라고 하면서 친명 선명성을 가지고 경쟁을 했지만 이 최고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또 이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? 이런 상황이 가뜩이나 예민한 그리고 굉장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심적 부담이 지금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상상이 돼요.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.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 나는 뭐 비명이다 반명이다 혹은 우리 당이 이렇게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후보는 없습니다.
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이 정치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갈등했던 사이도 아니거든요. 근데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이재명 대표가 결국 자기 뜻대로 몇 사람의 최고위원을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라는 거를 드러내면서 개입을 한 거잖아요. 선거에. 그러니까 초반에 그 김민석 의원이 많이 뒤처졌는데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. 유튜브에서 오면서 유튜브에 만나서 얘기하고 상황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? 이거는 당대표 후보자가 개입을 한 건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일극 체제를 만들어 나가려면 오히려 다 내 편이고 이기는 사람은 더더욱 내 편이고 이런 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더 커지는 스탠스잖아요. 다 내 편이다. 예. 아울러야. 굳이 거기에 개입할 필요 없이 이긴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약간 이재명 대표의 성격이 자기하고 코드가 조금 다르거나 내지는 자기가 컨트롤하기 좀 어렵다,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수석 최고위원 후보감인 김민석 의원을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지지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갈등 상황이 초래된 건데 그 사람이거든요. 전부 다. 이 공직선거에 나선 그 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라도 당연히 정봉주 후보로서는 서운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없죠. 아니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게 과연 당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냐. 근데 이런 지적이나 혹은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감정이 안 들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전망도 있어요.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몇몇은 선거 끝나고 비명될 거다. 이런 전망을 나오면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자기한테 좋은 게 아닌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정봉주 의원은 좀 섭섭하다고는 하시나요? 많이 서운해하죠. 네, 많이 서운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뭐 그걸 다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? 선거 중이니까.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은 있는데 근데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. 아유, 그거 평생 가요. 자기가 무슨 경선을 하는데 누군가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하고도 가까웠는데 딴 사람을 대놓고 밀고 있다. 그거 평생 가는 일이에요. 정치권에서는.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영향을 주니까 그러겠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럴까? 다 자기 편이라 그러는데 아마 정청래 신드롬 아닌가?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정청래 신드롬.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을 좀 버거워했던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일각에서는 본인이 뭐 당대표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저 들은 얘기예요. 그렇게 되면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될 것 같아서 나간다는 얘기를 그 주변 사람들이 해요. 전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운동권이면서 목소리가 강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데다가 자기 옆에 누가 있는가, 그러니까 투샷으로 찍었을 때 그래도 좀 그 김민석 의원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건가? 이건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종의 그 운동권 출신에 대한 그런 그 거북함 내지는 뭐 본인의 컴플렉스인지의 여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. 정봉주 의원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나이도 많고 그런데다가 애초에 그 팬덤 하면은 정봉주가 그렇죠. 우선이라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다 보니까 그 유인태 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런 것이 좀 작동을 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버거운 게 싫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. 제대로 된 리더는 자기랑 맞짱을 뜨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리더래요. 근데 자기에 대해서 쓴소리 하거나 자기가 좀 버겁다 그러면은 그냥 진 누르거나 이렇게 치워버리려고 하는 이 경향이 양당에 있어요. 누구라고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. 누구라고 말은 안 하셨는데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지금. 네. 어떻게 보세요? 아니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얼마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? 그때 대표 후보하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서로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캠페인을 했어요. 근데 지금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양상은 그런 양상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미 이제 확대명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정해졌습니다. 압도적이에요. 근데 그런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후보가 최고위원 중에 특정 몇몇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하는 후보다라고 하면 이건 약간 공정성 시비 비슷하게 당내에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하고 끝날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차기 대선
주자로서 뭔가 이 당을 폭넓게 아울러야 되는 그런 또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최고위원 선거에 저렇게 개입할까? 굳이 저러지 않아도 뭐 정봉주 의원이 돼도 정봉주 의원이 무슨 뭐 반 이재명 뭐 이런 그 노선을 가지고 할 것 같지 않은데 아까 이제 정옥 의원님 말씀대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약간 불편하거나 이런 거를 좀 근데 본인이 이제 약간 보통은 사람들이 본인이 불편하면 사실 좀 아니 그렇죠. 뭐 힘들잖아요. 자기한테 코드에 맞는 사람을 선호할 수 있고 누구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자체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 갖지 말아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본인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보면 굳이 저러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당을 아우르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랫동안 비주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비주류로서의 뭐랄까요 그 트라우마랄까요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좁은 선택을 한다 그럴까 이제 그런 걸 때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. 아니 정봉주 의원의 팬덤은 아직도 좀 괜찮나요? 이 사실은 5등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. 뭐 꼭 수석이 아니더라도. 글쎄요, 저는 5등 안에 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선거라는 게 그래요. 그 크든 작든 구도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전부 친명 마케팅을 합니다.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는 거예요. 나는 내 스스로 내 그 나라는 사람의 비전으로 최고위원 선거를 돌파하겠다. 그러면 친명 마케팅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글쎄 순위 안에 드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. 이렇게 봅니다.